한도혁은 66세의 나이에도 흔들림 없이 세안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국내 최대 에너지 기업의 수장으로서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함으로 알려져 있었다. 회장실 66층 창가에서 도심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외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경영자라 칭했지만 정작 도혁 본인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 때문에 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젊은 날 사랑했던 여인 윤설인. 집안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그녀를 떠나보낸 기억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가슴 한구석을 얼어붙게 했다. 명예와 체면을 선택한 대가는 평생의 후회였다. 그는 그 후로 누구도 깊이 사랑하지 않았고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살아왔다. 오늘도 도혁은 회장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늘은 짙은 회색빛이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말했다. 회장님, 따님께서 오셨습니다. 딸 한지아. 33세의 그녀는 도혁이 가진 유일한 가족이자 자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욱 엄격히 키운 존재였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해외 유학을 다녀온 그녀는 세안그룹의 후계자로 손색 없는 인재였다. 지아가 들어섰다. 평소의 밝은 미소 대신 오늘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말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도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누구와? 정연우 씨.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감독? 독립영화 제작자? 도혁의 얼굴에서 온기가 빠져나갔다. 기업 후계자의 배우자로는 지나치게 불안정한 직업이었다. 사회적 지위도 명확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언론에 노출되는 직업이라는 점이 우려스러웠다. 지아야, 그런 불안정한 직업은 적합하지 않아. 내 입장을 생각해봐. 지아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아빤 늘 그래요. 안정, 체면, 격식, 명예. 그런 것만 보잖아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연우 씨의 진심을 사랑해요. 그의 작품 세계를 존경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믿어요. 도혁의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그 말은 너무나 익숙했다. 40년 전 윤설인이 떠나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과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 명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온기야, 도혁 씨.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외면했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지아는 아버지의 침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빠도 한때는 꿈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나갔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도혁은 자회사 공장 점검차 지방으로 내려갔다. 세안에너지 소속 화학공장이었다. 그는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하는 편이었고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저녁 무렵 공장 외곽을 둘러보던 중 이상하게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카메라를 어깨에 맨 한 남자가 공장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다. 몸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뜨거웠다. 그는 야간 조명 아래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도혁은 보안팀장에게 지시하려다가 직접 다가갔다.
저 혹시 안전 문제 때문에 제지하시는 건가요? 남자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도혁은 차갑게 답했다.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금지입니다. 누구시오? 아,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연우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보안팀장이 긴장하며 다가왔지만 도혁은 손짓으로 물렸다. 제 딸과 아는 사이인가 보군. 연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오늘 촬영은 지아 씨와 관계없습니다. 공장의 야간 근무 환경 개선 사례를 다룬 작품이라서요. 노동부와 협력해서 제작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도혁은 그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찜찜함도 지워지지 않았다. 노동 환경을 다루는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였다. 언론 노출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했다. 어떤 이유든 촬영은 중단하시오. 나는 세안그룹 회장 한도혁이요. 연우는 짧게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을 비난하거나 문제를 폭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이 공장은 실제로 환경을 개선했고 그 과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도혁의 심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젊은 날의 자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상을 품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25살의 도혁. 하지만 그는 현실의 벽 앞에서 모든 것을 접었고 지금은 냉철한 경영자만 남았다. 도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연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카메라를 정리했다. 며칠 뒤 도혁은 본사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로비 한쪽에서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놀라 몸을 움츠렸고 보안팀은 허둥대며 119에 연락하려 했다. 그 순간 누군가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정연우였다. 그는 마침 본사에서 지아를 만나기로 했던 참이었다. 119 바로 연락해 주세요. 그는 침착하게 쓰러진 직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을 정확한 리듬으로 반복했다. 관리팀장이 황급히 달려오며 소리쳤다. 아, 여기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회사 이미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습니까? 연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지가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그 한마디는 로비 전체를 멈춰 세웠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관리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도혁은 2층 복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떠나간 윤설인이 남겼던 말이 겹쳐졌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잖아, 도혁 씨.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40년 동안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는 느낌이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연우는 흔들림 없이 심폐소생술을 계속했고 직원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구급대원이 감사 인사를 하자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다. 환호나 관심을 바라는 기색 없이 구석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실 뿐이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그 모습에서 도혁은 처음으로 연우라는 사람을 직업이 아닌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체면이나 계산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인 그 행동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날 밤 도혁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 칸에 묵직한 나무 상자가 있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손이 떨렸지만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노랗게 빛바랜 사진 한 장. 젊은 도형 옆에서 환하게 웃던 여인 윤설인. 그녀는 화가 지망생이었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늘 말했다. 명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온기야. 돈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야. 하지만 도혁은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 집안의 강력한 반대와 회사의 압박에 굴복했다. 아버지는 설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도혁은 결국 그녀를 떠나보냈다. 그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다. 그 후로 그는 누구도 깊이 사랑하지 않았고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살았다. 사진 속 설인의 미소를 보며 도혁은 눈물을 참았다. 그날 로비에서 본 연우의 모습은 설인을 떠올리게 했다. 진심으로 움직이고 체면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그 태도. 동시에 지아가 방식으로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도 보였다. 도혁은 생각했다. 나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는가? 내 과거의 상처를 이유로 딸의 미래까지 짓밟으려는가? 그는 처음으로 연우의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았다. 굴뚝 청소 노동자의 삶, 바다 경비원의 현실, 방과 후 학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연우의 시선은 따뜻했다. 한편 작품 속에서 한 노동자가 말했다. 세상이 우릴 봐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도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았는지를. 명예와 체면이라는 틀 안에 갇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혁은 서재를 나왔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도혁은 지아와 연우를 회장실로 불렀다. 둘은 긴장한 표정으로 나란히 섰다. 지아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고 연우는 차분히 기다렸다. 도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이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구나. 지아가 눈을 크게 뜨고 연우는 고개를 숙였다. 난 오래전에 사람보다 체면을 선택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도혁은 서랍에서 꺼낸 낡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사람을 잊지 못해 40년을 살았지. 그 실수를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지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빠. 도혁은 연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반대한 건 내 직업이 아니었다. 내 과거였더군.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내게서 받고 그게 두려웠다. 하지만 로비에서 내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연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딸에게 안정된 삶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내가 지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도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바람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 믿어보고 싶다. 너희가 선택한 길을 응원하마. 방 안의 긴장이 녹아내렸다. 연우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아버지를 껴안았고 도혁은 오랜만에 딸의 온기를 느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다. 바람은 잔잔히 멈춰 있었다. 마치 오래 기다린 끝에 한 사람의 마음도 함께 평화를 찾은 듯 했다. 과거가 멈추고 미래가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도혁은 비로소 작은 미소를 지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후회가 용서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순간을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